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이라는 책이에요.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여기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자인 작은 나무가 같이 살아가잖아요.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책인데 오늘은 작은 나무, 손자인 작은 나무에게 손자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정말 많은 재능을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또 특별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작은 나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구나가 다 특별한 존재이고 많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재능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고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많아서 새로운 무언가를 발명하는 사람이 있고 예술품을 조각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사람마다 다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만드는 거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잘하느냐? 그것도 아니죠. 여러 가지를 잘하잖아요. 두루두루 잘하는 사람들도 참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많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또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다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여름이 서서히 지나가고 있었다. 여름은 나의 계절이다.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태어난 계절이 바로 그 사람의 계절이 되는 것이 체로키의 관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일은 하루로 끝나지 않고 여름 내내 계속되었다. 자신이 태어난 계절에 태어난 고향과 아버지가 한 일, 어머니의 사랑 등에 대한 이야기를 어른들로부터 듣는 건 역시 체로키의 관습이었다. 할머니 말씀에 따르면 나는 1억 명 중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만큼 좋은 운을 타고 태어났다고 한다. 나는 자연에서 어머니인 모노라에게서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산에 온 첫날 밤에 할머니가 노래하신 것처럼 자연 속에 모든 것을 형제 자매로 가질 수 있었다. 할머니는 나무와 새와 시냇물, 게다가 비와 바람에게까지 아낌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존재 없다고 하셨다. 그래서 나에게는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도 돌아갈 수 있는 집과 형제들이 있는 셈이다. 다른 애들은 부모가 죽고 나면 외로움을 느끼지만 나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뒷 베란다에 앉아서 여름날 저녁에 어스름을 맞이하곤 했다. 할머니가 조용조용 이야기를 해주시는 동안 어둠은 어느새 골짜기 아래로 기어들어갔다. 때때로 할머니는 입을 다물고 한참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양손으로 얼굴을 쓰다듬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계속하시곤 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내 자신이 무척 자랑스러우며 덧붙여 이제는 산골짜기가 아무리 캄캄해도 겁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다. 할아버지는 나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갖고 태어난 나는 무척 특별한 존재로 할아버지보다 한 수 위라는 것과 할아버지 자신도 평생 갖고 싶어 하던 것들을 벌써부터 가진 내가 무척 부럽다고 하셨다. 또 할아버지 자신은 언제나 어둠이 무서워서 조마조마해하고 있으니 이제 어둠 속에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다니는 것은 전적으로 나한테 달려있다고 하셨다. 이제 나는 6살이 되었다. 할머니에게 세월이 흘러가고 있음을 절실하게 느끼게 해준 것은 아마 내 생일이었을 것이다. 이제 할머니는 거의 매일 밤 등잔불을 밝혀놓고 책을 읽어주셨으며 사전 공부를 계속 시키셨다. 나는 이제 비학모까지 진도가 나갔다. 그런데 사전에 한 페이지가 찢겨지고 없었다. 할머니는 그 페이지에는 별로 중요한 단어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 다음번 개척촌에 갔을 때 할아버지는 도서관에서 사전 한 권을 샀다. 75센트나 했다. 할아버지는 전부터 이런 사전을 가지고 싶었노라고 하시면서 그 돈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셨다. 할아버지는 그 안에 든 단어를 전혀 읽지 못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아버지가 뭔가 다른 용도로 그 사전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뒤로 나는 할아버지가 사전에 손대시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네, 여기서 B 항목이 한 장에 찢겨져 나갔잖아요. 그게 거기에 좀 안 좋은 단어가 있었어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작은 나무에게 사생아라고 하면서 그런 안 좋은 말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B자로 시작되는 단어라서 그런지 할머니가 그 부분을 찢어놓은 것 같아요. 일부러. 그래서 이 시대가 1930년대 시대인데 75센트면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큰 돈이에요. 왜냐면 정말 가파른 산을 읽어서 이제 평지에 땅이 없어서 가파른 산을 깎아서 거기에 옥수수를 심어서 옥수수를 가지고 위스키를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 팔아서 그 돈으로 생활을 하셨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갖다 파는 그 돈으로 한 달을 세 가족이 생활하는 그런 돈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정말 아껴서 써야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75센트를 들여서 사전 한 권을 사신 거예요. 이 손자를 위해서. 그러면서 손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미안하거나 부담감을 느끼거나 그런 마음이 안 들게끔 할아버지가 필요해서 산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산 거죠.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하시면서 꼭 필요한 거라고 사셨는데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고 손자가 볼 수 있게끔 해주신 거죠. 그래서 항상 여기서 보면 어떤 선물을 주거나 어떤 필요한 물건을 이렇게 손자에게 줄 때도 그냥 뭐 선물이다 주는 것이 아니라 모르게 이 키로키족의 그런 습관의 관습이 뭐냐면 어떤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모르게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게 그냥 무심히 주고 몰래 갖다 놓고 그리고 또 그 받은 거에 대해서도 막 성을 내고 떠벌리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마운 마음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례를 하고 싶고 이것을 누가 준 것 같다 생각이 들면 그 사람에게 몰래 뭐 주머니에 물건 자기가 줄 수 있는 작은 선물을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 필요할 것 같은 선물을 몰래 주머니에 넣어두는 그러한 관습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떤 손님이 와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항상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잠깐 들려서 뭐 음악을 들려주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그럴 때도 이게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는 척 하면서 그 손자에게 줘요. 손자에게 필요할 것 같다고 하면서 그러면 받는 사람도 이 손자도 자기에게 가분하다고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그냥 공짜로 받는 거를 절대로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너가 가져야겠다. 너가 써야겠다. 그런 식으로 전해줘요. 그러면 감사하게 또 받고 그것을 보고 좋아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 주는 사람도 좋아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한번 다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와인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름이 와인인데 와인 뭐뭐 막 길어요. 그래서 너무 길어서 그냥 와인씨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보따리 장수이 아시죠? 이제 옛날이니까 이 마을에서 저 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한 물건들을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역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특산물이 있잖아요. 그런 걸 사다가 또 다른 쪽에 팔고 그러니까 그런 보따리 장수예요. 그러니까 보따리 없는 것이 없고 다 정말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는 그런 분이에요. 나이가 있으신데 이분이
여기 할머니 작은 나무네 집,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시는 집에 들러서 하룻밤 자고 어떤 때는 이틀밤을 잘 때도 있어요. 시계 수리를 하시는 그런 일도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시계 수리를 하면서 하룻밤을 묵고 그리고 또 떠나요. 길을 떠나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시내에 가서 그 숙소를 잡고 거기서 또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런 와인시에 대해서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와인시는 나에게 가르쳐준 연필 깎는 방법을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하셨다. 인색한 것과 절약하는 것은 다르다. 인색한 것과 절약하는 것은 다르다. 돈을 숭배하여 돈을 써야 할 때도 쓰지 않는 일부 부자들만큼이나 나쁜 게 인색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살면 돈이 그 사람의 신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인생에서 어떤 착한 일도 하지 못한다. 하지만 써야 할 때 돈을 쓰면서도 낭비하지 않는 것은 절약하는 것이다. 와인씨는 버릇은 또 다른 버릇을 만들어내기에 마련이라서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성격도 나빠진다고 했다. 그래서 돈을 낭비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그 다음엔 생각을 허술히 낭비하게 되고 결국 나중에 가서는 모든 걸 낭비하게 된다. 정치가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허술해지면 권력을 쥘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여긴다. 그리하여 정치가는 느슨한 사람들 위해 군림하다가 얼마 안 가 독재자로 변한다. 와인씨는 절약하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 머리 위에 독재자를 갖는 법이 없다고 하셨다. 옳은 말씀이었다. 여기서 와인씨는 지혜로운 말씀을 참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작은 나무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선물들을 많이 주시고 그리고 또 많은 가르침을 알려주시거든요. 책 내용을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언젠가 그분은 산수책 한 권을 나에게 주셨다. 그 책에는 온갖 샘들과 새많은 법에 대한 설명들이 들어있었다. 그 책 덕분에 나는 그달 내내 산수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어찌나 진도가 많이 나갔던지 와인씨는 우리 집에 올 때마다 혀를 내두르곤 하셨다. 와인씨는 샘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다. 그는 교육이라는 것은 두 개의 줄기를 가진 한 그루의 나무와 같다고 하셨다. 한 줄기는 기술적인 것으로 자기 직업으로 앞으로 발전해 가는 법을 가르친다. 그런 목적이라면 교육이 최신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자신도 찬성이라고 와인씨는 말씀하셨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줄기는 굳건히 붙들고 바꾸지 않을수록 좋다. 와인씨는 그것을 가치라고 불렀다. 와인씨는 정직하고 절약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만일 이런 가치들을 배우지 않으면 기술면에서 아무리 최신의 것들을 익혔다 하더라도 결국 아무 쓸모가 없다. 사실 이런 가치들을 무시한 채 현대적이게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그 현대적인 것들을 잘못된 일, 부수고 파괴하는 일에 더 많이 쓴다고 하셨다. 네, 이러한 가르침들을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YC가 갖다주는 그런 책들을 통해서 산수를 배우고 그리고 또 지혜를 배우고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배우고 해요. 나중에 이분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돌아가시게 되고 그러면서 그 분이 매달 찾아오는 날이 있는데 안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묵고 있는 숙소에 찾아가요. 할아버지와 작은 나무가 찾아가는데 찾아올 거라 알고 미리 그 할아버지한테 전해주는 그 자루에다가 물건들을 보관을 해놔요. 그래서 다 줄 사람 자신이 전해준 알고 있는 분들한테 다 모든 것을 남겨요.
나눠서. 그래서 이거는 누구 거, 이건 누구 거, 이건 누구 거. 새도 다 미리 정확하게 계산을 다 해놓고 장례 비용까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비용까지 돈을 다 마련해 놓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이분이 남기신 것이 그 작은 나무가 공부하는 그런 것과 그리고 또 다 공부를 했을 때 읽으면 좋을 책들, 그런 책들과 그리고 또 할머니에게 남긴 거, 할아버지한테 남기고 그러한 작은 선물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남기고 그리고 떠나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글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나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그리고 또 가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